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 첫 번째로 올렸던 공인중개사 동차 합격 영상이 조회수 1만 회를 넘으면서 이제 메일로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차 과목 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1차 과목에 민법이랑 학개론이 있는 건 아시죠? 이 두 과목 합해서 평균 60점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전략을 잘 짜셔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개론이 조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학개론은 어느 정도 점수를 만들어 놓고 이제 민법에서 점수를 얻으려고 조금 더 치중을 했습니다. 민법은 민법 85%, 민사특별법 15%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출제 경향은 판례 문제랑 사례 문제 비중이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판례를 많이 접하시는 게 좋고, 이제 민법은 1차뿐만 아니라 2차에서도 연계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은 기초부터 튼튼하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회독을 많이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해력이 좋지 않아서 그냥 달달달달 외웠어요. 제가 들었던 교수님이 약간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시켜주셔서 긴 지문이 있으면은 한 단어씩 이렇게 다 쭉 읽어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문장의 핵심들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치고 형광펜을 칠하면서 그 중요한 부분들, 핵심 부분들만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보면서 달달달달 외우는 거죠. 약간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여기 이 부분인데 이렇게 막 길잖아요. 문장이 긴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교수님은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동그라미를 치면서 을이 갑소유 토지에 대해 시효 완성된 후 갑이 병에게 매도 등기 하면 을은 병한테 청구가 없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자, 1의 경우 이걸 쭉 다 읽는 게 아니고 위의 경우 갑이 다시 소유권 회복한 경우 을은 갑에게 시효 주장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치면서 핵심 부분을 동그라미 치면서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시켜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민법에서 물권법 그 파트가 제일 어려웠었는데 물권법 중에서도 법정지상권이 좀 되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법정지상권 이 부분은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키워드로 외우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제가 어려워했던 물권법의 법정지상권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저는 교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키워드 중심으로만 했거든요. 법정지상권의 발생 요건이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저당권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해 건축 중,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상관없다. 그냥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웠어요. 그냥 법정지상권은 뭐 어느 것도 다 상관없고 그냥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여야 함. 여기도 그냥 나대지가 나오면은 법정지상권은 성립 않는다. 이거 공식처럼 외웠거든요. 법정지상권에서 나대지가 나오면은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공식처럼 외워버려가지고 이거를 법정지상권을 원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식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외워버렸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배제 특약 효력 없다. 근데 밑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특약으로 배제에 있다. 그냥 법정지상권은 배제 특약이 효력이 없지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배제 특약이 효력이 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짧고 굵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형광펜 부분은 힘을 줘서 외우고 이제 뒤에 까만 글씨는 그냥 힘을 빼고 그냥 읽어주는 정도? 그것도 이제 나중 되면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형광펜 친 부분만, 그 부분만 이제 딸딸딸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제 형광펜 부분은 빠르게 회독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물권법이 제일 어렵긴 했는데 물권법이 또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아예 버릴 수는 없고 뭔가 이해도 잘 안 되고 암기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많았거든요. 그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그 문제 유형들이 익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자주 나오는 판례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례들을 그냥 통째로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이 판례가 나오면은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실 수 있도록 네,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면서 유형들을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있는 민사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연관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경매를 조금 공부를 했었어가지고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뭐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 요구권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래도 용어들이 저희가 뭐 집을 구하면서 조금씩은 접해봤던 단어들이어서 막 그렇게 엄청 부담스럽게 어렵고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조금 편하게 공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원 모의고사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저는 이제 3월부터 학원에서 치는 전국 모의고사를 1회차부터 8회차까지 한 회차를 빠짐없이 모두 다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제 점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전부 다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몇 회차만 공개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점수가 나왔었고, 이제 2회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70점에서 80점 사이로 나왔고, 7회차에 97.5점으로 최고점을 찍고, 시험 전 마지막 8회차에 90점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동형 모의고사에서는 계속 90점 이상으로 점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민법은 거의 자신이 있었고, 이제 믿고 있었는데, 실제 시험에서 이제 제가 학개론이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저는 학개론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제 민법을 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었어요. 한 30분 정도밖에 안 남았었어가지고 민법에 시간 할애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민법 75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할애를 못해서 막 허둥지둥 푼 거 치고는 그래도 만족스러운 점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학원 모의고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모의고사에서 최고점 막 90점대 찍은 거 빼고는 거의 75점에서 80점 사이로 나왔었기 때문에 점수는 그래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실제 시험이랑. 그래서 이제 곧 3월인데 이제 3월달부터 모의고사를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학원마다. 그래서 그거 아직 나는 공부 많이 안 했어 이래서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꼭 학원 모의고사 빠짐없이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지금 내 성적이 어느 정도고 어느 과목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꼭 파악을 하셔서 더 보완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민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민법뿐만 아니라 학개론 그리고 2차 과목들도 천천히 올려볼게요. 네, 공부하시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